결론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박진영이 이렇게 간절한 이유는 바로 2027년 12월로 예정된 글로벌 K-팝 페스티벌 페노메논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를 뛰어넘는 K-팝 페스티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K-팝 팬들 사이에선 기존 K-팝 콘서트와 뭐가 다른 거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과연 페노메논은 한국판 코첼라가 될 수 있을지 이슈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페노메논, 팬과 현상, 페노메논을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팬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현상을 뜻하는데요. 단순히 유명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축제를 넘어 K-팝 팬덤 자체를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행사는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 경기 고양 킨텍스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아레나에서는 가수들의 콘서트와 팬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 킨텍스에서는 K푸드, 뷰티 등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중이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페노메논을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K컬처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하이브, SM, YG, JYP 등 국내 4대 대형 기획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주목받았는데요. 4개 기업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함께 협업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판 코첼라,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요? 우선 코첼라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코첼라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한 코첼라는 매년 20-30만 명이 모이는 북미 최대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콜드플레이, 폴 맥카트니, 레이디 가가, 비욘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은 물론 니제르 출신 기타리스트, 쿠바 출신 아프로 쿠반 펑크 아티스트 등 국적과 장르를 초월한 라인업으로 리스너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 인디록 밴드 혁오, 국악기를 연주하는 한국 록밴드 잠비나이도 코첼라 무대에 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음악적 다양성의 향연, 이것이 전 세계 관객들을 코첼라로 불러 모은 가장 강력한 힘이었죠. 반면 페노메논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첼라 밸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록 가수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팝, 일렉트로닉, 재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부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첼라 페스티벌은 굉장히 신선하고 젊고 한 번쯤 가볼 만한 축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오늘날의 위상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이 코첼라라 글래스톤베리, 후지락, 썸머소닉 이런 이제 메이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초월한 컨템포러리 뮤직 페스티벌에 가까운데, 피나미난 같은 경우에는 K-팝이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K-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2의 BTS가 없다, 제2의 블랙핑크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 둘이 계속 매년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라인업을 꾸릴 때는 K-팝 아이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밴드라든지 싱어송라이터라든지 그런 라인업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꾸릴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키워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페스티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얼마나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부르느냐가 아니라 이 페스티벌만이 갖는 차별성과 명확한 음악적 정체성인 것이죠. 페노메논이 기존 K-팝 행사와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팬덤입니다. 이름부터 팬과 현상을 결합했고 팬덤을 위한 시상식까지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매년 12월에 시상식을 할 건데 분야별로 어떤 팬덤이 가장 뜨거웠는지를 리서치하고 분석해서 상을 줍니다. K-팝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소비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팬들이 소비자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서포트하는 그 가수의 마케팅과 홍보를 팬들이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K-팝 팬덤이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 파트너가 되는 현상을 팬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걸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팬덤의 반응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K-팝 팬덤은 앨범 구매부터 콘서트, 팬사인회, 굿즈와 포토카드까지 막대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팬덤을 가리는 시상식이 만들어진다면 팬덤 간 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팬덤을 치하한다는 어떤 기획의 방향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팬덤이 이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집단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즘을 하겠죠. 그건 이제 K-팝 그룹을 응원하는 팬덤의 숙명이잖아요. 우리 가수가 여기 나와서 상 받고 싶고 무대한다는데 응원 안 할
어떤 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에 시상식이 너무 많아요. 의미 없는 시상식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K-POP 팬덤들도 굉장히 지쳐 있어요. 페노메논이 정말로 팬을 위한 축제가 되려면 팬들이 실제로 원하는 경험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숙제입니다. 페노메논을 두고 불거진 또 다른 논란. 과연 정부가 대중문화 페스티벌을 주도하는 게 맞냐는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압력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돌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BTS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안 나가면 또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페노메논 페스티벌 두고 과거에 잼버리 사태 때 그때 또 콘서트를 좀 동원하는 듯한 그림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때 분노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 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 잼버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K-POP 슈퍼라이브가 연기되며 출연진 구성의 차질을 빚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TS의 출연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팬들이 공권력의 갑질이라며 분노한 사건이 있었죠.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문화 페스티벌에서 음악보다 행정이 앞서기 쉽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중위는 4대 기획사, 즉 민간이 기획과 운영을 맡고 정부는 지원 역할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뭘 기획해서 민간에게 하자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열심히 잘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일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과연 페노메논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정부 주도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행사가 잘 된다고 쳐도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뀐다든지 혹은 뭐 정부의 기조가 바뀐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너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진영 위원장이 5년 동안 계속 거기에 머무를까?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의 세계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52만 명의 방문객, 20만 명의 해외 관광객, 1조 원의 경제 효과. 숫자만 놓고 보면 거대한 프로젝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페노메논만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걸 겁니다. 2027년 12월, 페노메논은 과연 팬덤이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K-컬처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판 코첼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축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